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노우에 히로유키 지음, 정지용 옮김, 느낌 있는 책에서 펴낸 습관 디자인 45입니다. 습관 디자인 45는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강사로서 습관에 관한 한 대가라 할 저자의 습관 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성공학의 처음이자 끝은 습관이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절대 부인할 수도 결코 거부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습관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시도하고 축적하되 나쁜 습관은 줄이고 버려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변화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습관에 몰입하여 성공을 디자인하는 습관 디자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1% 정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 1%의 셀프 이미지, 시간관리법, 일처리, 인간관계, 자기개발, 행복해지는 방법을 45가지 습관으로 정리해 간결하게 전수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모든 요소가 습관이라는 이름 하에 45가지로 분류되어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씩 그 작지만 위대한 습관 디자인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습관 디자인 45 이노우에 히로유키 지음, 정지용 옮김. 셀프 이미지 1.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 빠지는 함정을 알고 있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버릇이 있다. 매일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이 도통 풀리지가 않네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생각한 대로 성과가 오르지 않아요.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자주 털어놓는다. 그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돈을 내면서까지 세미나에 참가할 정도이니 모두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이 책을 펼쳐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노력하는데 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것 하나뿐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잘 빠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함정은 자기 자신에게 항상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수험생이 모의시험을 보았다. 입시학원 내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렇다면 보통은 내가 해냈어 라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해, 지역 내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자신에게 다시금 채찍을 휘두른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더욱더 한계선을 올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지만 이대로 가면 결국 스스로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는 셀프 이미지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자신을 부정하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다. 실은 예전에 나 역시 딱 그런 사람이었다. 시간을 내서 꾸준히 연구 자료를 읽고 치료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묵묵히 치료 기술을 갈고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또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혹은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는 식으로 사사건건 투덜거렸다. 애써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손으로는 돌을 쌓아 올리면서 발로는 자신이 쌓아 올린 돌을 걷어차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발전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정을 하고 만다. 이것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의외의 맹점이다. 1%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부정을 하지 마라. 셀프 이미지 2.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무의식적으로 입에 담는다. 앞에 항목을 읽고 또 안 되는구나.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 라는 단순한 말버릇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여러분은 말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가? 말이란 의사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말에는 그 이상으로 커다란 힘이 있다. 말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사, 사고, 감정까지 담겨서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말을 내뱉는 자신까지 움직인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아름다운 생각이, 강력한 말을 사용하면 강력한 생각이, 더러운 말을 사용하면 더러운 생각이 고스란히 전해져 그 방향을 향해 행동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어딘가 짚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품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갑자기 떨려. 손이 미끄러지면 어쩌지? 하고 혼잣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가장 어려운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괜찮아 라고 안심한 순간 손이 확 미끄러지면서 일을 망치고 마는 상황. 누구나 공감하지 않는가? 안 풀리는 사람은 대부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저 사람은 느낌이 안 좋아.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 피곤해. 이제 지겨워. 라는 식으로 버릇처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부정적인 말과 반대로 하는 것이다. 피곤해. 이제 지겨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 일을 마무리하면 자신감이 붙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오늘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으로 조금 빨리 끝낼까? 라고 말하도록 한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도 발상을 전환하기만 하면 말이 이만큼이나 바뀐다. 그 결과 생각이 바뀌고 머지않아 행동이 바뀐다. 좋은 방향으로 순환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 아름답게 울리는 말, 밝은 말을 특별히 골라서 사용하자. 좋은 말이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기운을 북돋는 말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자신도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그러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활기찬 기분이 된다. 그 결과 더욱 생기 있게 다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이는 바로 습관으로 정착된다. 1%의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말만 사용하라. 셀프 이미지 3.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을 소중히 한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자신의 안 좋은 점을 과도하게 의식한다. 고민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는 자신의 안 좋은 점,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만 눈에
하지만 그 같은 일만 생각하면 더 우울해져서 점점 자기 자신이 싫어질 뿐이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점은 있다. 부족한 점, 불만족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꼭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의 단점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오히려 나의 좋은 점, 스스로 자신이 있는 점에 의식을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편이 이득이지 않을까? 우리는 얼굴에 하이라이트, 섀도우, 아이라이너 등의 메이크업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자신의 좋은 점을 강조하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을 최대한 숨긴다. 그러면 인상이 확연히 바뀌고 민낯은 한두 단계 향상되어 아름답게 변한다. 여기에 조명기술의 마법까지 더하면 신경 쓰이던 피부의 결점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자신의 좋은 부분에만 빛을 갖다 대고 부족한 부분은 감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점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된다. 일도 똑같다. 내가 아는 어느 의사는 IT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컴퓨터는 간단한 메일 송수신, 휴대전화는 전화와 문자 정도만 사용한다. X선 데이터 등을 파일러 첨부해서 주고받으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겠다고 말해도 IT는 불편하다며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수술 솜씨가 매우 출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점에 불평하지 않는다. 본인도 시대에 뒤처져서 미안하네 라고 웃어넘길 뿐이다. 자신을 분석할 때는 무심코 결점만을 열거하기 쉽지만 결점에 눈을 돌리지 말고 좋은 점, 장점만을 찾으려고 해보자. 자신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점이 점점 발전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이 가득 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달 표면에 움푹 팬 커다란 크레이터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 장점을 갈고 닦아 빛나는 존재가 되면 아무리 크레이터 같은 커다란 구덩이가 있다고 해도 아무도 그곳에 시선을 주지 않을 것이다. 1%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좋은 점을 보라. 셀프 이미지 4.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자신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신경 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의 법칙성을 공부해왔지만 나 역시 타인의 평가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책을 출간하면 당연히 독자의 평가가 궁금하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리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신경 쓰인다. 하지만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그다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진정한 평가는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척도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해봤자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만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일도 많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걸로 됐다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내 승진 시험에서 80점을 받았다고 하자. 100점 만점에서 20점이나 부족하다. 그러면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일까? 사람은 시험 점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점수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지만 점수에 휘둘려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80점이라니 정말 잘했어. 하지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80점을 받아도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 점수는 그대로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는 최고가 되기 때문이다. 80점이 지금의 내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임을 인정한다면 최고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신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현 상태에서 후퇴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대로는 안 돼, 좀 더 나를 끌어올리자 라는 기분이 솟아오른다. 나는 형편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분은 솟아오르지 않는다.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자신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 차는 생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평가할 때는 점수를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따져보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1%의 사람이 되려면 주변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다. 셀프 이미지 5.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자신감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준비하는 단계에 힘을 쏟아부어서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편이다. 그 결과 많은 일이 잘 되었고 지금은 다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데에서 생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설령 아무리 근거가 없고 착각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가진 자가 이기는 것,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하러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았다고 하자. 그런데 기대한 만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럴 때 나는 키가 작아서 어떤 옷도 안 어울려. 혹은 나는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어 보여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애써 쇼핑을 하러 가도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보람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은 반대로 이 옷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을 거야. 좀 더 멋지게 보일 옷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지도 않고 의미 없이 상처받지도 않는다. 회사 프로젝트에 자신이 호명될 것이라고 남몰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고백했더니 미안해, 나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라고 거절당하는 일. 이런 일은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나는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구나. 더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말자. 나에게는 좀 더 어울리는 일이 있을 거야.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분명히 더 멋진 만남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날을 위해 나 자신을 갈고 닦을 시간이 주어진 건지도 몰라. 라고 다소 강인하게라도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결과를 불러온다. 자신감의 훌륭한 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실체가 없는 자신감이라도 자신을 확실히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점차 선명해져서 곧 진짜 자신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감을 가져라.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상관없다. 셀프 이미지 6.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비뚤어진 마음의 거울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잘못된 셀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자신감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이 컴플렉스다. 나는 심리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제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낯을 가려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뭐든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돼요. 나는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그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점이 컴플렉스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고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컴플렉스는 출신 학교가 어디고 연봉이 얼마며 키가 몇 센티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믿는 상태다. 컴플렉스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컴플렉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뚤어진 셀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셀프 이미지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자화상이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다. 마음과 생각은 더 들여다보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데 이 거울은 사소한 일로도 쉽게 비뚤어지므로 조금 성가신 존재다. 놀이공원에 가면 여러 각도로 미묘하게 비뚤어진 거울이 있다. 그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표면이 앞으로 나온 볼록 거울 앞에서는 뚱뚱해 보이고 반대로 중간이 움푹 팬 오목 거울 앞에서는 날씬해 보인다. 어느 쪽이나 동일한 나 자신인데 말이다. 컴플렉스는 이처럼 비뚤어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멋대로 자신감을 잃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뚤어진 마음의 거울은 스스로 깨닫고 고치는 수밖에 없다. 나는 형편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면 아니야, 나는 형편없지 않아 라고 강하게 생각해보자. 실제로 크게 고개를 가로저어도 된다. 목소리를 내서 말해도 된다. 형편없지 않은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단지 나는 절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만 해도 된다.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뚤어진 거울이 말끔히 고쳐질 것이다. 1%의 사람이 되려면 비뚤어진 셀프 이미지를 고쳐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